개그맨 노정열 씨에 이어서 개그맨 같은 판사님 이정열 전 판사님과 함께 다양한 노면의 이야기 그리고 상록수에 거는 기대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2014년에 노면의 부활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또는 시기적으로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. 이정열 판사님께서는 저에게는 뭐 계속 여전히 판사님이시니까 한번 판사는 영원한 판사다. 네, 이정열 판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2014년에 노면의 부활이란 일단 2014년 4월에 불의의 참사가 생겨서 아까운 생명들이 바닷속에서 잠이 들었고요. 그 과정에서 사실은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는 다른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해였습니다. 2014년이.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셨었고요. 무엇보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고 사람이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셨던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사람이 우선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임기 중에 있었던 태안 서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도 온갖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었고 또 그 동영상과 함께 이번에 이제 뭐 이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되고 안 그러면 옷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 회피하는 그런 모습과 많이 대조가 됐었고요. 그래서 결국 2014년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저는 다시 한번 사람 사는 세상,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는 가치, 그것 그리고 진정한 우리 사회에서의 리더,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 그동안 이렇게 자료를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서민 대통령을 가졌던 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. 근데 안타까웠던 건 정작 우리가 그리던 서민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는 대한민국의 서민은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또한 받았어요. 그래서 작품을 준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가 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제작진들 속에서도 일어날 텐데 판사님께서 특히 이 작품을 꺼내들고 이제 영화화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에 대해서 뭐 우려의 말씀도 있으실 수 있고 또는 뭐 격려 또는 그 기대의 말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솔직하게 편안하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. 물론 이렇게 감독님을 비롯해서 제작진 분들께서 이 영화를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도 가지시고 또 느낌도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요.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이걸 하시면서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관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안 가져주셨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관객이 보고 이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그거는 결국 뭐냐면 비록 제작을 하고 계시지만은 관객의 입장에서 관객이라면 이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또 그 작품을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어떤 오류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노면의 워딩들, 노면의 이야기들, 그의 저서들 그리고 자료들은 사실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해도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이 5년이나 지났지만 2014년에는 더욱더 그 이야기들이 애절하게 와닿는 더 절박하게 와닿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 제작진의 수고를 많이 덜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모로 우리가 몰랐던 가치들을 세상에 다시 드러내 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은 물론 재밌어야죠. 우리 극장에 가서 그렇죠. 다양한 감동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드린 두 개의 질문 외에 판사님께서 늘 생각하시는 어떤 말씀들 어쨌든 이런 매체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이 화면과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판사 또는 또 현직에 지금 또 다른 일을 하시지만 이정열은 이런 이야기를 이정열을 아는 모든 분들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그런 말씀이 때문에 좀 전달해 주세요.
영화 관련해서인데요. 2013년에 이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.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뭐 영화사에서는 그렇게 표방은 하진 않았는데 결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생전의 모습이 기록이 됐었고 그걸 모티브로 했었다고 알고 있고요. 이번에 상록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서거와 그 이후 결국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마음이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물론 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다 다르긴 하지만 그 두 개 영화가 상당히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조심스럽게 가져봤고요. 그래서 과연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주시려고 했던 의미나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꼭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었으면 싶고요. 또 하나는 막상 그때는 몰랐는데 누구나 뭐 쉽게 얘기를 하지만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다고. 그러니까 그때 계실 때는 사실 몰랐었는데 가면 갈수록 참 그분이 그립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만큼 소중했던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을 같이 한번 또 공유하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계기가 되게 상록수 제작하시면서 제작진 여러분들께 상당히 많이 애를 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저는 뭔가 이렇게 들뜬 분위기로 그 인터뷰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진중해지는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우리가 그 결혼식장에 가서는 시끌벅적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못 갔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빈 고인의 자리 때문에 오히려 그 생명의 충만함, 생명이 결핍된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살아온 족적들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또 저희들이 특히 2009년 이후로 다양한 어떤 몰상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4월 16일 있었던 세월호 참사에서만큼은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미루거나 뭐 생각을 정리하고만 있거나 후회를 기약할 수 없겠구나, 정말 절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텐데 저는 그 해답을 노무현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영원히 격리되는 그 순간에 어떤 해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가 재밌는 영화, 의미 있는 영화, 그리고 오래도록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 제작진과 관객들을 향해서 이정열 판사님께서 주시는 힘찬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. 예, 상록수 제작하시는 감독님, 스태프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게 된 모든 관객분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힘내서 어려운 세상 즐겁고 또 보람차게 살아갑시다. 화이팅!